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김명수 회식도 일광횟집입니다. 일광횟집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식 만찬을 했던 그곳이죠. 네, 이 당시에 일광이라는 식당 이름을 두고 이 친야 성향 유튜브 매체인 이 더탐사는 친일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. 이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2일 이 횟집에서 20명 이상의 부산 지역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 함께 비공식 만찬을 했습니다. 당시 김 대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격려 방문했고 그 후 이 일광횟집에서 회식을 했다는 겁니다. 한 달 사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같은 장소에서 이제 만찬을 한 건데 원래 회식을 자주 하는 곳인가 봐요. 이 복수의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부산에서 근무했던 판사나 검사 대부분은 이 횟집에서 이 회식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. 이 식당이 홀이 크고 이 단체석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관장 주관 회식이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애초에 왜 친일 논란이 불거진 겁니까?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야 성향 유튜브가 이 일광이라는 이름이 이 우길기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. 일광이 이제 선라이즈, 라이징 선 플레이라고 어제 알려드렸죠. 우길기라는 그 일광. 하지만 이 횟집 이름은 주인의 고향인 기장군 일광읍에서 따왔고 이 일광이란 지명 역시 380년 전부터 쓰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이 협박 전화와 불매 운동에 시달리던 해당 횟집에서도 이 황당하다면서 반박을 했고요. 일광읍 주민들도 이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최초 의혹을 제기한 측은 이런 그 반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? 이 논란 이후 더탐사는 유감 표명 없이 이 일광면이란 지명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을 했고요. 그러면서 본질은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같은 회식 자리에서 포착된 사진이 나온 것이라면서 이 만찬 사진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연상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. 사과도 없고 납득도 잘 안 가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가짜 뉴스로 판명난 청담동 술자리를 언급을 하고요. 의혹이라면서 최초 제기한 것도 이곳이죠. 네, 이 앞서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과 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가짜 뉴스를 최초로 퍼뜨렸습니다. 당시 허위로 판명이 났음에도 더탐사는 한 달 동안 이 슈퍼챗 수익이 7천만 원이 넘어서 1위에 올랐고 이 의혹 제기에 동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 한도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다면서 한 장관을 향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.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김명수 회식도 일광횟집의 느낌표는 거짓말은 크고 확실하게 무시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. 이 느낌표는요, 이 거짓말은 크고 확실하게 반복하라는 이 나치 선전 장관 이 괴벨스의 말을 비틀어 본 겁니다. 최근 한 가짜뉴스 인식도 조사를 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이 사실로 믿는 비율이 30%가 넘었습니다. 또 야권에서 천공이 용산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한 달치 CCTV를 둘러본 끝에 이 가짜뉴스로 판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. 결국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허무맹랑한 정치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300만 원 돈봉투 파워입니다.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,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근데 저 300만 원이 큰 돈이다, 아니다 이런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옵니까? 네, 사실 정치권에선 이게 큰 돈이 아니지 않냐 이런 해석이 나오지만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300만 원 수수 혐의는 정당법 5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. 실제 정당법 50조를 보면요, 이 당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사건은 이 돈봉투가 광범위하게 뿌려진 걸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 파장과 처벌이 훨씬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. 300만 원 최소 10명, 뭐 50만 원 최소 뭐 수십 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보다 훨씬 더 세지 않겠습니까? 특히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최소 10명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?
맞습니다. 이 검찰에서는요, 이 금권 선거는 안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인 만큼 이 돈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 10여 명 모두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이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놓고도 민주당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. 특히 이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이라 이 공천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법원 판결이 총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사안은요, 이 정당법 50조 위반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법원이 판단한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. 그만큼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지금 의혹 당사자들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의혹만으로 공천을 안 주는 것이 맞냐, 그런데도 줘야 하냐 이거를 놓고 이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. 그 논란이 내부 계파 갈등을 더 키우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예, 이 지금 돈을 주거나 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 상당수가 이 송영길 전 대표와 가깝다고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. 또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은 21년 전당대회 때부터 이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의혹 당사자들의 공천 문제가 친명 비명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 300만 원 돈봉투 파워의 느낌표는 고무신 선거는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네. 이번 사건을 두고 1960년대 이 고무신을 뿌려 표를 얻었다는 일명 고무신 선거가 21세기에 부활했다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너무나도 이 구시대적인 고무신 선거 부활에 크게 실망했을 국민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정치 탄압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빨리 이 검찰 조사에 협조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는 게 국민을 향한 마지막 돌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